아버지 발뒤꿈치에 욕창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요양원을 찾은 가족들. 아버지를 보자마자 말문이 막힙니다. 발뒤꿈치는 그나마 나은 수준. 몸을 들어 살펴보니 엉덩이 꼬리뼈 부분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발 뒤꿈치 욕창이 있다라고 했어요. 엉덩이 욕창은 얘기를 안 했고요. 가서 따졌더니 자기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피곤해가지고 보고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란 건 혹처럼 부풀어 오른 목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찾은 응급실에선 폐렴이 너무 심각해 오늘 하루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를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받게 하던지 이런 얘기를 저희 쪽에 해줬어야 되는데 패소를 한다고 하고 하니까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그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추석까지만 해도 밝았던 아버지. 불과 2주일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것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블러 처리를 다 해야 돼가지고 시간과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죽음 직전까지 방치한 책임을 묻자 정부를 탓합니다. 이렇게까지 들을 만큼 저희 하지 않았어요. 나라에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를 다 2대1이라고 하지만 2대1 아니고요. 실제로 24시간으로 계산하면 5대1도 안 돼요. 유족의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해당 요양원의 방임을 학대로 판정했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머니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요양보호사들. 이내 들고 있던 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할머니 휠체어를 기둥에 꽁꽁 묶습니다. 얼마 뒤 보다 못한 다른 할머니가 지나가던 공익근무 요원에게 끈을 풀어주라 요구하고 요원이 끈을 풀어주자 요양보호사가 다시 나타나 원래대로 묶어놓습니다. CCTV를 보고 요원에게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그랬더니 그거 풀면 어떡해. 어르신이 또 난리친다. 다시 묶어라. 그래서 요원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비켜있다가 같이 도우면서 묶는 장면이에요. 이곳의 밤은 더 처참합니다. 요양원 생활실 미닫이 문 손잡이가 꽁꽁 묶여 있습니다. 매듭을 따라가 보니 밀어서 열 수 없도록 밥솥 레일 선반에 단단히 연결돼 있습니다. 아침에 갔더니 끈을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이런 끈으로 밖에서 잠근 거예요. 그 안에 어르신 두 분을 가둬둔 거예요. 주방 서랍을 열었더니 온갖 끈하고 스카프, 묶을 수 있는 모든 끈이 엄청 많이 들어있었어요. 문을 연 모습. 내부 화장실 문도 단단히 묶여 있고 입구는 얇은 매트리스를 세워 나오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저렇게 매트리스를 안 하면 어르신이 밤새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시끄러워서 또 잠을 깨고 귀찮아지니까 문에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저렇게 매트리스로 막아놓은 거예요. 휠체어 결박을 풀려고 버둥거리다 손등에 멍이 들고 누워만 있는 노인들의 자세를 바꿔주지 않아 발꿈치는 물론 꼬리뼈까지 욕창으로 썩어 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들은 학대 사실을 알게 된 뒤 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입막음을 당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모른다고 해라고 했고 저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이 요양원의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을 노인복지법 위반과 감금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판결 후에야 내릴 수 있어 이곳은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야간 운영 중인 요양원. 곳곳에서 애끓는 신음소리가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건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사방에 설치된 CCTV. 2층에만 7명의 중증 노인이 입소해 있지만 보호사는 1명뿐이라 이렇게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을 일일이 다 이렇게 못하니까 CCTV 보고 있다 요거. 법에서 정하는 요양보호사 숫자는 노인 2.1명당 1명. 규정대로라면 최소 3명은 이곳을 지켜야 하지만 1명이 독박 간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21명의 노인이 있는 요양원에서 10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법에서 정한 노인 2.1명당 보호사 1명 기준은 충족하지만 보호사 10명이 한 달 720시간을 3교대 근무로 메우다 보면 실근무 인력은 2명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산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요양보호사 1명당 9.5명이 할당이 돼요. 법정 기준을 초과해 보호사를 더 고용하면 인건비를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족한 인력의 한계를 메우기 위해 노인들을 결박하고 감금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1대1 케어는 못해도 어느 정도의 케어가 돼야 되는데 16명을 2명이서 케어를 하면은 뭐 돌아다니는 분도 있고 막 침대로 내려오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외로워서 밖에다 내놓고 휠체어해놓고 좀 묶어놓는 거? 근데 저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옥이 된 요양원. 그 이면에는 보건당국의 안일함과 현실을 외면한 채 보기 좋은 숫자만 내세운 이른바 기적의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맞은 요양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침대에 기댄 80대 할머니 앞에 식판을 놓고 떠납니다. 이 할머니는 치매와 삼킴 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어 식사 시간엔 어느 때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막혀 고통을 쏟아내는 순간까지 누구도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할머니는 밥을 먹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어머니는 지금도 어머니한테 죄송해가지고. 이처럼 방치하는 건 약한 축에 속합니다. 새벽 시간대 충남 모 요양원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자다 깬 할머니가 밖으로 나갔다가 휠체어를 탄 채로 돌아옵니다. 다시 침대에 눕히나 했지만 요양보호사들은 할머니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그대로 침대 기둥에 묶어놓고 나가버립니다. 모두 잠든 밤 1시간 가까이 휠체어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치는 할머니. 요양보호사를 붙잡고 풀어달라 해보지만 외면당합니다. 결국 할머니를 풀어준 건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다른 할머니였습니다. 10시간 이상씩 묶여 계시는 날이 많았고요. 병사자들은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묶어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르신이 묶여 계셨던 게 아닌가. 두 사건 모두 요양원 측이 입소자 가족에게 제공한 약관대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과실치사, 두 번째는 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애타는 가족들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까지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